번째 발표는요, 인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닥터 블레이드에 대한 발표인데요. 닥터 블레이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인쇄 품질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헤들로이어 나단 클락 씨가 스위스의 닥터 블레이드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Firstly, thank you to UTECO and DKSH for the invitation. This is Stat Wild's first Flex on the Road, and we're very excited to be here.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표하는 스위스텍의 나산 클락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그 통역을 좀 맡긴 했는데 그 나산 클락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나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서 좀 Okay, so who are Datwyler? We are a Swiss-based company. I'm not from Swiss, and the accent is probably a dead giveaway. It's a family-owned business, third generation, started by Max, and this was in the aviation business, overhauling aircraft engines. Then they moved into cylinder manufacturing machinery, and then now we concentrate on the coated doctor blades. 데드와일러라는 회사가 좀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국내 그 그라비아 쪽 산업 관련해 가지고 제판 장비를 좀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좀 국내에는 그 전자 조각기하고 그다음에 레이저 조각기 이런 걸 그라비아 쪽에 이제 판매를 해서 많이 지금 제판 쪽에 쓰고 있을 텐데 물론 헬 장비가 워낙 또 유명해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데드와일러라는 회사가 스위스에 소재되어 있고 이 회사는 원래 그 막스 데드와일러라는 그 이 회사 창시자가 있고요. 그분 이름을 따서 데드와일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지금 이제 3대째 회사가 운영 중이고요. 이 회사는 1943년에 이제 그 회사가 설립이 돼서 그 연마기, 연삭기, 도금조, 그 다음에 전자조각기, 레이저 조각기 이런 걸 판매하다가 95년 이제 한 90년 2000년 초반에 해가지고 전체 그 기계 사업 자체를 해외 전체 다 판매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데드와일러 스위스텍이라고 하는 그 닥터블레이드 그 업체만 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3기 회사에서 그룹 회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그 항공기 관련된 그 부품들을 정밀 부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Okay, so this is Datwyler Swisstech Korea, Mr. James John, our distributor, and then we have myself and Andy from Singapore. 네, 데드와일러라는 회사는 이제 지금 나스클락 지금 하시는 그 기술 좀 파트 기술 영업 쪽에 기술 영업을 하고 있는 나스클락이고요. 엔지 친구가 지금 앉아 있는 싱가포르를 관리하고 있는 친구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내 전체 총판을 맡고 있습니다. So we have a brief video just to show the supply chain of our products, and we'll get into some technical stuff. 간단하게 이제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면서 회사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사용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항공기 관련된 그 부품 자체가 갖고 만들다 보니까 그 회사 바로 앞에 활주로가 따로 되어 있고. 스위스의 그 랑겐탄이라는 그 조그만 소도시인데요. 그쪽에 이제 회사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분이 이제 그 회사 토마스 로더라고 대표이사입니다. 닥터블레이드를 만들려면 제가 그 스틸을 갖다가 원나 스틸을 갖다가 이제 CCTV 치거나 연마를 해서 최종 정밀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장비는 이제 프리컷이라고 닥터블레이드를 원래 쓰는 걸 갖다가 한 100m를 한 박스로 가져와서 가위로 잘라서 쓰는데 그러지 않고 레이저로 약간 그 첨벙을 해서 미리 커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말아가지고 이제 굽는 거거든요. 근데 작업자들이 손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사이즈를 미리 프리컷하는 거예요. 덴토일러라는 회사가 닥터블레이드를 만든 지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시장 점유율은 1위로 되어 있고 국내나 일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전 세계 마켓 시장에 1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Okay, so the business philosophy for Swisstech is to not only sell the product but support the product. So we have a range of consumables and also offer technical support to our customers. And this is ongoing. Sorry. 덴토일러 스위스텍의 그 플렉소 인쇄 관련 서비스는 이제 시작되는 게 닥터블레이드가 이제 기본 그 품목이고요. 그 관련된 또 소모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록스를 세척하는 거라든가 챔버 홀더 같은 경우는 양쪽에 사이드 실이 들어가는데 그 엔드실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닝하기 위한 불수 자재들, 브러쉬나 이런 것도 다 제작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고요. So to have a brief look at the Flexo printing process. In the beginning, formerly known as Analine, the print resolution was very low, and we also had a restriction on ink delivery, where we had a 2-roll system with a rubber Dr. roll and analogs, and when press speeds increased, we had an increase of ink transfer. 이 플렉소 인쇄 그 구성을 보면은 이제 인쇄 유니트 쪽 구성을 보면은 이 초기 단계에 됐던 것들은 사실 닥터블레이드 쓰질 않고 이 미터리놀로 쓰는 그 러버럴이 잉크 통 안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록스를 통해서 그 수집판에 전달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초기에는 사실 이 일반 러버를 플레이트를 그냥 쓰다 보니까 상당히 선수가 낮았죠.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아니록스로를 화학적 방식으로 애칭을 해서 부식을 해서 썼었고 그냥 그걸 그 러버를 통해서 올리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속도를 올렸을 때 그 아니록스로하고 러버를 사이가 이제 속도를 올렸을 때 서로 이탈하는 약간의 오픈되는 형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이제 잉크가 너무 많이 전이가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So then in the 70s, DuPont developed the photopolymer plate material. So this improved the plate resolution. But to counteract the increased transfer,
a reverse angle Doppler blade was introduced to the printing process, and this is where that wire enters the picture of flexo printing.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 사이렌 듀봉에서 플레이트가 나오면서 좀 선수도 좀 더 올라갔고 인수할 수 있는 그 해상도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닥터 블레이드를 대해서 이제 닥터 블레이드 플렉서 같은 경우는 그라비하고는 틀려서 역방향으로 도는 쪽에서 이거를 닥터 블레이드 써서 닥터링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각된 크롬에 이제 조각을 해서 그걸 아니록스로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는 인쇄성은 좀 더 올라갔죠. 인쇄성은 조금 더 올라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o now we have the modern day printing unit, where we now have laser engraved analog scrolls, laser engraved plates, sleeves. Plates are now on sleeves, analogs are on sleeves, so the process is very advanced from where, the last 30 years in flexo we've seen a great leap in technology. And we can also achieve very high print resolution, matching gravure, and also ECG printing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n the flexo printing. 그래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아니록스롤도 크롬에서 이제 세라믹 코팅된 세라믹 용산을 해서 그 위에 레이저로 직접 조각해서 나오는 고선수의 이제 아니록스롤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 잉크 자체를 갖다가 이베포레이션, 기화돼서 날아가는 것들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닥터링을 하기 위해서 챔버 블레이드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돼서 연결됐었고요. 요건 아까 이제 미터링 롤을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슬리브 시스템을 써서 인쇄 시lin더를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쪽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마운팅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붙여서 그래서 수지판을 붙이는 이런 현대식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다 보니까는 인쇄 자체의 품질도 많이 올라갔고, 이게 그라비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결색을 많이 쓰는데 그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품질에 거의 이제 도달하는 그런 수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 카드 배면해가지고 우리가 색상을 좀 더 오렌지나 바이올렛 그진 색상을 조합해서 팬텀 컬러의 한 90% 이상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그런 ECD 프린팅도 이제 플렉소에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개발됐습니다. Okay, so the modern chamber blade system, some presses run up to 800 metres a minute. So the chamber setup is very, very important. So the consumables that we deal with are the working and containment blades and also the end seals. And end seals are often overlooked as not being important, but we'll get to that shortly.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서 인쇄기의 속도들이 워낙 빨라져가지고 분당 800m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제 돌릴 수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이제 고속으로 돌아가고 고해상도로 이걸 재현하려면은 잉크 전이성도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같이 재현해 줄 수 있는 닥터 블레이드 홀더 시스템이 챔버 타입으로 저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잉크가 막 튀어나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 홀더 시스템을 써서 지금 이제 우테코도 이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칼라의 지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결과치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런 챔버 블레이드 세팅을 할 때 세팅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이 그냥 갖다 블레이드만 갖다 끼고 앞만 그대로 주는 건 아니고 좀 이따 이제 후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워킹 블레이드로 잉크를 깎아주는 저희는 이제 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킹 블레이드 쪽이 있고요. 밑에서 잉크가 세지 않게 받쳐주는 컨테인먼트 블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잉크가 새 나오지 않게끔 러버 형태나 아니면 일반 스펀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엔드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모성 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니록스 스크린 카운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이 다양한 걸 사용해서 쓸 수 있고 압이나 이런 속도에 따라서 압을 조정하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So with Dr. Blade's selection, there is a bit of a process, a thought process. So basically, firstly, we need to know what our plate resolution is. Then we're selecting our analogues to deliver the required ink film or ink transfer. And from here, we match Dr. Blade to our analogues screen count or cell size. 이거 지금 보시면 이제 닥터 블레이드를 갖다 우리가 기준을 잡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쇄 유니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판 자체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판을 어떤 재질을 쓰느냐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잉크를 어느 정도 이걸 우리가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게 플레이트 실린더 쪽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니록스롤 그쪽 같은 경우는 잉크 양을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 카운터가 이제 보통 선수를 어느 정도의 선수를 써야 되는지 아니록스를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잉크 포뮬레이션은 어떻게 구성돼서 잉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블레이드 구성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셋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서 조합을 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쇄 품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o when you look at a Dr. Blade, the packag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n Flexo is our tip size. So this is the general label that you will get on your Dr. Blades, but this is basically the dimensions that we're talking about. 이거 보시면 이제 저희 그 닥터 블레이드는 항상 저렇게 라벨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 박스에 붙여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희 그 나온 것 중에서 MDC 가누스타라고 뭐 우리 아까 얘기한 ECG처럼 그 가누스타라는 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렉서 전용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팁이 구성되어 있는지 팁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이게 닥터 블레이드 두께를 보통 그 플렉서는 한 0.2mm짜리 쓰는데 그라벨은 보통 0.15짜리만 쓰고 있어요. 약간 두껍게 쓰고 있고 그 날 자체도 빠져나온 게 그 날 부분이 1.7mm 정도 빠져나오고 두께가 0.125mm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통 그 닥터 블레이드를 플렉스를 쓰는 거는 25mm 폭부터 시작한 40mm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면의 어떤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플렉스하고 그라벨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게 이제 팁하고 닥터 블레이드를 구성하는 그 모양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So here we have a chart basically showing different analog screen rulings. And then on the left here we have the thickness of our blade tip. So basically for the higher screens we have a lamella, and then the heavier or bigger cells we're using a rounded tip blade. 그 아니록스롤 그 선수에 따라서 닥터 블레이드 끝에 날의 그 두께를 선정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 먼저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라멜라 플렉소라는 그 모양이 있어요. 플렉소 라이프라는 거는 뭐냐면 끝에가 약간 둥근 모양, 좀 두꺼우면서 약간 둥근 모양이고 라멜라는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얘기하는 그라비에서 얘기하는 이중 날렵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이렇게 가공이 되는데 그 라멜라 플렉소 라이프는 쓰는 용도가 좀 틀려요. 라멜라 같은 게 일반 이미지 쪽에 우리가 인쇄를 하는 거를 닥터링하게 쓰고 플렉소 라이프는 우리가 솔리드 컬러라고 하는 그 베다 쪽, 그다음에 백색 베다 쪽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아니록스롤 스크린에 따라서 잉크 양을 우리가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 베다냐 아니면 일반 이미지에 따라서 그 블레이드 팁의 두께를 그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다 쪽 판 같은 경우 400 LPI 같은 경우는 그 선수에서는 보통 한 200에서 250 마이크론 정도 약간 두꺼운 걸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수가 높은 이미지 쪽, 뭐 하이라이트에서 섀도우 그라데이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1000에서 1100 선수 이런 쪽으로 이제 쓰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닥터 블레이드 팁 모양은 약간 얇은 걸로 그렇게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Okay. So here are two pictures from our laboratory. So this is basically the tip of the Dr. Blade, and this is what the different screen rulings or cell sizes of the analogues do to the tip of the blade.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 단면적을 닥터 블레이드로 그 아니록스롤을 깎아줄 때, 잉크를 깎아줄 때 보면은 베다판 같이 이제 솔리드 컬러나 이제 백색 베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셀 폭이 넓고
깊이가 깊다 보니까는 깎아줄 때 저렇게 마모되는 게 단면제 저런 식으로 넓게 마모가 되죠. 그다음 오른쪽에 프로세스 칼라 같은 게 이제 4원색 우리가 CMYK 4원색을 할 때 선수를 높게 쓰다 보니까는 셀 자체 폭이 아주 조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높아서 마모되는 면적이 저런 형태로 이제 마모가 되는 거죠. So if we tend to have a smaller blade tip than our cell size, we increase the chances of scoring the analogues, where we have the tip of the doctor blade breaking off and then becoming trapped behind the blade and then resulting in damaging the ceramic surface. 이거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그 플렉서 인쇄를 그라비 하시는 분들이 플렉서로 이제 옮겨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런 경우 처음에 세팅이 잘못돼 버리면 아니록스로 저런 식으로 다 지금 스코링 라인 생긴다든가 다 이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저게 이제 잘못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 세팅 값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선수에 따른 거를 잘 선정을 하고 앞조절이나 이런 걸 잘해서 아니면 각도라는 걸 잘 조절이 되야만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하죠. So ceramic coatings, these help protect the steel, the blade steel, but also the analog surface, and this is by reducing friction and containing the metal particles within the coating. 예,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 맨 안쪽에 이제 뭐 카본 스틸이라든가 아니면 스테인레스 이런 그 재질을 쓰고 그 위에 세라믹 코팅을 하고 또 그 위에 소프트 코팅, 니켈 코팅 같은 걸 하는데 요건 뭐냐면은 세라믹 코팅을 하는 거는 날이 깨지더라도 양쪽을 잡아줘서 우리가 그 양산을 할 때 단타의 인쇄가 아닌 장타 인쇄할 때는 저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나이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기계를 세웠다가 그러면 로스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타를 지금 저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니켈 코팅하는 건 뭐냐면 초기에 처음에 우리가 세팅할 때 아이들이 몇 번 돌면서 이게 안정을 잡는데 빨리 안정을 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올린 게 니켈 코팅입니다. 이게 약간 경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So here we have the tip of a white blade that's come out of a white unit, so we can see the metal particles that are entrapped in the steel and also the ceramic coating at the top. So the bottom is the leading edge, so the analox is pushing the steel to the top.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맨 마지막에 레이어 올라간 게 소프트 코팅, 니켈 코팅으로 올라갔는데 니켈의 경도가 한 6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들어있는 카본 그 스틸 자체는 한 590에서 한 610 정도.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세라믹 코팅된 건 한 경도 한 800에서 850 정도 되는데 맨 바깥에 있는 소프트 니켈 코팅이 윤활 작용을 해주면서 부드럽게 해서 바로 안정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그 내마모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 인쇄에서 로스 자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So this is a very close photo of an Analox roller, the ceramic surface. So basically we have a coating of between 100 and 250 microns, and then this surface contains our cells that transfer the ink with varying sizes. So the smallest around 5 micron, the largest up around 200 micron. This depends on what screen ruling you're using. And the volume of the ink transferred is determined by the frequency of the cell, the angle, the shape. There's many different shapes on the market, and also the depth. 이거 보시면 아니록스를 제작할 때 보면은 세라믹 층을 갖다 한 100에서 한 250 마이크론 정도 올립니다. 우리가 그 그라비아 같은 거 도움 두께 한 200 마이크론 올려서 조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세라믹 같은 경우는 한 250 마이크론까지 올려서 조각을 해서 그 세라믹 아니록스를 만들게 됩니다. So the production process, basically we have a cylinder surface that is sandblasted to remove any impurities and avoid corrosion. And then we have a plasma coating, or the ceramic coating is applied by plasma.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This is where we get different results from different analoxes, and it's more to do with the
porosity of the ceramic that they use to coat the analogs. 이게 아니록스롤 제작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린 건데요. 맨 처음에 샌드블라스트 쳐가지고 표면을 이제 다 샌딩 처리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라즈마 코팅, 세라믹 입자를 올리기 위한 전처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코팅을 해서 세라믹 입자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로 조각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 아니록스롤입니다. So the cell is generated by a laser, and this is a multi-hit. So basically the laser hits once, and second time cleans out the cell. And we end up with these molten peaks on the top of the cell, and this is what causes a Dr. Blade salesman a lot of pain. So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is polished after the laser engraving. 요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레이저 펄스로 이제 멀티 펄스로 이제 저거를 조각을 이제 녹이게 되는데, 저러면 이제 뭐 어떤 흉도 생기고 막 이렇게 빨아내게 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뚝 쪽에 녹아서 올라온 부분이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저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니록스롤을 사용을 할 때 저걸 받으실 때 아니록스롤 자체가 저게 완전히 브러싱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돼서 안 오면은 닥터 블레이드한테는 상당히 그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제 라인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록스롤이 제작이 돼서 올 때 반드시 저게 브러싱이 돼서 시약기가 돼서 오는지 저거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Okay, so here are some examples of the different screen configurations that we get. 요거 보시면은 이제 아니록스롤 모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렇게 첫 번째 엘롱게이티드 같은 경우는 레이저 펄스로 쏴줄 때 좀 약간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쏘는 게 아니라 쫙 쏴주면서 그대로 놓으면서 저렇게 쭉쭉 파게끔 돼 있고, GTT 같은 코브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를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쭉 보다 보면 헥사곤을 이제 육각 망이 있는데, 보통 이제 60도, 30도 쓰지만은 60도를 가장 많이 써요. 잉크 전이량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록스롤의 이제 모양들이죠. So our chamber blade setup. So Dr. Blade angles are set by our machine manufacturers, and usually within the range of 30 to 35 degrees. With some of the more modern flexo presses now, we're seeing that the containment or the sealing blade angle is being reduced, and this is to minimise the chances of back doctrine. Okay, we had better hurry up with it more.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각도가요. 챔버 홀더는 그 제작사마다 자체적으로 각도가 딱 정해져 들어와요. 보통 이제 30에서 35도, 상도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하도 같은 경우는 뭐 20도, 25도 이런 상태인데, 그 저게 딱 정해져 들어오는 이유가 그 닥터 블레이드가 그 정도 딱 맞게끔 닥터링을 할 때 아주 적합한 형태를 맞게 들어오는 거죠. Okay, so it's very important that the end seal matches the radius of the analog. So the goal in flexo is to seal our chambers with as little pressure as possible. 보통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닥터 블레이드가 압이 어떻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엔드실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엔드실 양쪽을 잉크 새는 걸 막아주는 건데, 저거는 아니록스롤의 직경에 맞춰서 제가 정확하게 저기 재단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잉크가 옆으로 샌다든가, 잉크 새는 걸 막기 위해서 압을 강하게 또 주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조합이 안 맞아요. 초기에 인쇄 기계를 갖다 도입해서 막 돌릴 때 잉크가 막 새고 그래가지고 오퍼레이터가 상당히 고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엔드실 자체의 제작도 아니록스롤의 직경에 맞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So when the radius of the end seal is different to the analogs, we have to apply excessive pressure that we don't need. And when we do this, we're bending our doctor blades. We're reducing the life of the doctor blade to seal the end seal.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약간 뜨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어요. So there's a lot of debate about what blade length we use in a chamber. We recommend to our customers 1/2 to 3/4 of the end seal, and this reduces the pressure needed to seal your chamber.
So basically, when we have the blade covering the end seal, we need more pressure to seal the chamber, and there is a chance also that the ink works its way along the steel of the blade and starts to leak at the ends. 예, 이게 이제 그 닥터블레이드 잘못 세팅을 하면 이제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닥터블레이드가 압을 주면은 약간 휘게 되죠. So when we have our blade at half the or the width of the panel end seal, the doctor blade compresses into the seal. So now we can see on the end, the blade's compressed into the seal, and this stops the ink from coming out. 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가장 그 큰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제 플렉서 인쇄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데 엔드실하고 닥터블레이드하고 닥터블레이드 끝단이 엔드실의 한 중간 정도 저렇게 걸쳐 있어야만이 잉크가 저 스펀지 쪽에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밀어서 막아주거든요. 근데 저거를 끝까지 갖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닥터블레이드를 타고 잉크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압을 좀 약간 다르습니다. And usually, back doctoring, this is what we get when we use excessive chamber pressure.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지금 백닥터링이 생기는 게 압을 너무 강하게 주면은 제가 위에 잉크가 닥터블레이드 위쪽으로 탁 넘어오는 되죠. 그래서 한 바퀴 돌다 보면 밑에서 또 잉크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유닛 1에서 5번이라는 거는 10도짜리 CI 플렉서로 봤을 때 1도에서 5번은 이 회전 방향이 밑으로 도니까는 밑에 부분이 워킹 블레이드 깎아주는 거고 위에는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봤을 때 6도에서 10도까지는 저런 식으로 위에 부분이 잉크를 깎아주고 밑에 부분이 잉크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쪽이 중요한지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Okay. So basically, when we look at it, back doctoring, we can see that the seal at the other end of the chamber there is a bit of light, so it's not sealed. So we need to add more pressure. When we have the correct pressure on the on the chamber, your analogs will look dull. 예, 정확하게 이제 세팅을 한다는 그런 문제는 이제 발생이 안 되는데 압하고 이런 거세요. 오케이. Next. We'll leave that one. Okay, so these are some of our blades that are used in the flexo printing industry, and all have different uses and different coatings and serve a purpose. Where we have our Pearlstar basically is a water repellent blade, so this is largely used as a containment blade with a very, very low surface tension. And then we have our Ganostar. This was developed for the extended gamut printing. 예, 이것이 이제 다양한 그 닥터블레이드 저희가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스탠다드도 있고 코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이제 펄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펄스타 뭐냐면은 잉크 표면에 그러니까 표면 닥터블레이드 표면의 서브스텐션을 표면 에너지 아주 낮췄어요. 낮춘 건 뭐냐면 보통 닥터블레이드를 깎다 보면 닥터블레이드 잉크가 달라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라인들이 생겨나고 스코링 라인들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잉크가 타고 흘러내리게끔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표면 에너지를 낮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Okay, so this is our portfolio. So basically, we have different hardnesses of the coatings, and these come at a cost, obviously. But also they provide a benefit to a business with productivity. But I know that all the purchasing guys and business owners here, this is what you guys chose. You want the low cost and the high productivity. Because it's not about having the best doctor blade, it's about having the correct doctor blade for your business. Okay, so maybe we will finish it. Yeah. Okay, so we have our website is translated in Korean language, so if you'd like to visit that later on. And our local distributor, Mr. Jog.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닥터블레이드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닥터블레이드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데스와일러의 나선 클락 씨와 네이드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